여러분을 다시 환영합니다. 제 채널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셔서 더 많은 동기를 얻어 매력적인 만화를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해주세요. 지금은 보가가와 지토를 들어보자. 아마도 이제 타이 호환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유사는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가벼운 마음이었다. 그림자가 물방울을 통해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며 늙은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의 연령에는 이미 너무 높았다. 7번째 나이를 넘어서는 것은 여행을 끝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특히 이 머리가 휘어진 늙은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류산을 격려해도 걱정을 멈출 수 없다. 손에 묻은 물방울은 마음의 불안을 나타내는 신호에 불과했다. 바치는 늙은이가 지점을 언급하는 것을 듣자 제자는 자신의 지위를 수용하지 않았다. 동생은 확신했다. 형님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이제 늙은이가 설리를 바치에게 부탁하려고 한다면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늙은이는 잔을 들어 입에 한 모금을 넣어 눈에 낙관적인 말을 들으니 동생의 말은 자신이 항상 듣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유사는 혼자 다시 교회로 되돌아가서 스스로에게 말하며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한번 시도해봐. 우리 함께 잔을 들겠어. 바치는 달빛 아래에서 늙은 머리를 보며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평상시보다 부드럽고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유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서 수련을 하지 않았다. 노인은 햇빛이 들어오는 문을 살며시 열어 바깥으로 나갔다. 바치와 아내님은 푸글하게 흰설 니나를 안았다가 몸을 돌려노린 늙은이를 보자 새로운 하루를 축복하라고 인사한다. 마치 평소와 같이 유산이 지나가며 설니에게 말해주었다. 할아버지가 과자를 많이 샀다고 했어. 편의를 위해 많이. 바치의 부인은 어린이를 살펴보며 항상 매쁘게 묶인 화환을 갖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하게 대답했지만 늙은이에게는 서두르라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걱정이 물씬 났다. 유사는 더 보고 싶지 않았고 바치를 따라 이대의 집을 떠나갔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며 떠난다. 고기를 많이 먹고 즐겁게 놀아라. 팔목수의 주인인 다오모는 유산을 가르치러 집을 떠나 산길로 향했다. 이리저리 나무가 없는 골목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앞면에는 석담으로 된 문이 있었고 세 층의 낡은 계단이 있었다. 바치는 그것을 가리키며 늙은이에게 말했다. 이곳이야. 이곳이 바로 그곳이야. 이곳은 제자의 보호자가 수행하던 곳이라 아무도 형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침 햇살을 보던 유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다. 노인은 그러나 좌절했지만 동생은 매우 기쁩니다. 형님이 약속을 지키면 반날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루만 해도 충분합니다. 백기의 웃음소리는 굳은 산의 건물의 채찍 소리가 들려온다. 노인은 혼자서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빛은 밝고 부드럽게 건물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진지하게 난다. 깜빡이는 달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을 보러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하 파티를 준비하고 와인을 들어야 하는데 얼굴은 여전히 진지하게 유지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누군가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하 파티를 준비합니다. 술을 들어야 합니다. 백기 외에도 태양이 숨을 쉬면서 그의 얼굴은 불길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위는 어둡고 주변의 사람들은 대형이 나오지 않았으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면 형님에게 불편을 끼치게 될지도 몰라요. 백기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태완촉골을 통해 뼈와 살을 다시 구성하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무예를 연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36개의 혈관 중 마지막 2개인 자멸과 독혈은 무예에서 사용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장애물이 됩니다. 이 두 혈관을 해결하면 무예를 연습하는 사람은 태완촉골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사람들이 생사현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쉽게 유혈하거나 악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얘기에 의하면 누군가는 내공을 통제할 수 없어서 태완촉골을 하려다가 몸속에 큰 기운이 폭발하여 몸이 터져 죽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백기는 바로 그 상황을 막기 위해 술잔을 들이켰다고 합니다. 아마도 너무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은 단지 희귀한 일일 뿐이에요.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백기는 주저앉아 술을 다 마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술을 비우고 살에 붙은 살을 지우며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곧 돌아갈 거야.
목자들이 돌아보고 난 후에도 밤이 어두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있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냥 나가서 그가 누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나는 곧 돌아갈 거야.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주인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으려면 백기가 이를 피하기 위해 극도로 높이 뛰어들어서 말했습니다. 왜 이것에 더 빨리 생각하지 못했는지 괜찮아. 통도 신이 이 형제, 죽음의 약사 마소와 신이 마두행, 천하에서 소문난 형제입니다. 마소형은 독수술로 유명한 죽음의 약사이며 동생인 마두행은 심사술이 뛰어난 의사로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 아무도 그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마두왕이 누군가를 살리면 마소는 누군가를 죽일 것입니다. 마두왕이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 앞에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백기는 다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만약 귀족이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바라는 경우 나는 그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때 백기의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는 단지 어린이에게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을 기억하지만 분명히 호산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하면 그는 멀리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백기는 말을 타고 황량한 바위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 사람을 찾으면 대형이 탈한 촉골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트윈네는 결혼방에서 깨어나니 할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기 전에 그녀는 밖으로 나가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늦게 오는데 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봉은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아이가 살짝 울어서 들었습니다. 아이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가야 할까요? 아이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을 때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창문을 보며 기대했습니다. 아빠 오세요. 할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루소는 손자가 보내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여기로 불어오면서 이곳에서 밤과 낮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방 안의 중심에 직접 빛이 비추어지는 유일한 빛이 있다. 그것은 바로 루손의 머리 위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래된 돌 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생각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을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없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루손은 힘이 모이도록 손을 다리 위에 놓고 내공을 모았습니다. 세 가지 기운이 하나로 모이고 폭발하며 물의 방향이 남마을을 향해 흐르게 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강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루소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과 머리 위에 떨어지는 돌도 느끼지 못했고 모든 것이 집중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경련될 때마다 그의 몸 내부의 내공이 돌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작은 돌들이 갑자기 떨어져 내렸고 그것은 방안을 흔들었고 마치 밖에서 괴물이 부딪히는 것처럼 들렸다. 각각의 발기가 혈자도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6번째 시험이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점점 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루소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며 땅과 돌이 그의 몸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은 집중되고 전해졌다. 난막이 열렸어요. 유산초에서 숨을 쉬어라. 한숨 내뿜어 오랫동안 쌓인 기가 몸의 혈관을 열어주었어요. 몸이 가벼워져서 마치 깃털처럼요. 양손을 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망막만 남았을 뿐이에요. 유산아, 노력해. 내기를 따라 모든 내기를 다시 엮어서 몸속으로 되짚고 모두 망막으로 돌려 몸의 혈관 쪽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거꾸로 몸을 기울여 흘러가게 해. 갑자기 느꼈어요. 무언가가 이상하다고요. 이물이 서로 껴맞아 미국이 일어났어요. 망막에서 나오는 피가 망막 몸을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미쳐서 온몸이 불타고 연소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잠식했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나는 불길에 빠져 귀신이 될 거예요. 유산이 입에서 피를 토해내고 몸 전체가 당연하지 못하게 수축되어 살들이 떨어지고 심장이 맹렬하게 뛰고 있어요. 아니야. 눈누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손을 닫은 돌문 쪽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시야가 점점 흐릿해져 돌문을 못 보게 돼. 그런데 눈앞에 빛이 있어.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있는데 아니면 그것이 문이 열려있는 빛이라고 두 개의 근육이 말하고 있어. 머리를 들어보면 새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
각자 팔을 펴 문을 열었던 백기가 기쁜 마음에 대형을 불러대고 빛이 들어오는 루산의 상반신에 눈물을 끌어내던 사람이 놀라. 세 발 네 다리는 들어오고 입을 열고 대형, 형님 왔어라고 큰 손을 높이 들어 루산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볼 때 백기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늦었나요? 왜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빈틈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렇게나 환자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작은 남자가 서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얼굴은 밝게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명백합니다. 그분은 즉시 죽을 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백기, 그 사람을 데려오고 대부에게 맥박을 가져오게 해. 그가 방금 왔어. 그가 우리 형님을 지금 살려줘야 해. 눈썹을 찡그리면서 그 사람이 방금 당신을 찾아올 때 우린 정말 놀랐지만 기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빚진 은혜를 갚았어요. 신이 마동 현자가 말했어요. 내가 그분에게 약속했어요. 병든 사람을 구해야 한다면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다행히도 루산 씨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동은 반드시 그분을 살려야 해. 대부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문주희 형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마동의 금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루산의 얼굴색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걸 보니 그를 도와주는 자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가 치료를 받는 것을 볼 때 마동의 자세한 손길로 피를 흘리는 이를 치료하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천하의 유명한 신의사 마동은 끝없이 돌아와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내공이 쌓이고 의지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루손의 불쾌한 소리가 들려 졸을 때 백기는 아직 깨어있는 것 없이 외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신의사는 이 사람의 회복 능력에 대해 매우 놀랍다. 백기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기쁘게 큰 소리로 일어서며 형님, 깨어나라. 그것은 두 번째 밤이 지나도 축하 파티나 축하가 없습니다. 루손은 죽지 않았지만 물 한 모금밖에 못 마셨다. 조는 목이 말라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절이 동상처럼 말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마정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했다. 박사님, 마듀옹 씨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반대로 루우선 씨에게 오랫동안 랩과 약을 복용했는지 물었습니다. 맞아요. 모든 도끼는 제거되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있던 그의 몸은 분명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그의 나이에 탈환 촉구를 하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마두엉의 말은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백기는 다릅니다. 그는 기쁘게 다가와 의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분명히 대형의 탈환 촉구를 도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신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눈치껏 그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백기에게 그런 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노인이 떠날 때 백기는 왜 이 노인이 여기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정통 내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옛 약속 때문에 당신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정통인들을 돕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의 직설적인 태도는 백기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으며 신의를 부르는 목소리로 노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류소는 그만둬.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데 마두행이 멈췄을까? 노인은 천천히 돌아서서 침대 위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인연이 있었나요? 류소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남자로만 여행하는 중이었을 뿐 어떻게 약사와 인연이 있을까요? 마두행은 말이 없고 의아한 눈빛을 보여줍니다. 노인은 그의 얼굴이 매우 익숙하다고 느껴 갑자기 무엇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마두행은 종이를 꺼내어 그 안을 응시하며 류손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나의 무죄를 선고한 검색지를 보았겠군. 마두행은 그 종이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어디에서 만났는지 결론을 내립니다. 노인은 그의 눈이 더 크다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류손을 향해 머리를 돌려 비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음모를 꾸미고 화산에서 무리짓던 악당을 가르쳐준 사람이 맞나? 마두행은 망설이며 묻습니다. 너는 이곳과 화산에서 몇 달 전에 폐쇄된 호박집을 가르쳐준 사람이 맞나? 넌 그 모든 계획을 세웠던 전설적인 이야기로. 백기는 자신감 넘치는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 사람이 우리 대영이 맞아. 그때부터 마두행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리게 다가가서 류손 옆에 멈추어 섰고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을 내밀며 맞아. 이 사람 맞아. 신이는 바닥에 무릎 꿇고 큰 존경으로 대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뮤소는 어찌된 일인지 충격을 받아 얼굴이 수배범과 같아요. 하지만 신이는 무릎을 꿇고 혼란스럽게 대장님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 노인의 복수자이시다.